제가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 이해가 좀 어렵다는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해설 강의처럼 추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별명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큰 건물 안에 자그마한 사무실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그 안에서 회사 활동을, 사업 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전매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넘겨서 거래를 하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이 부동산 거래가 재산권의 행사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걸 무제한 허용을 하게 되면 예상하시겠지만 투기 수요가 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매 횟수, 기간,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어느 곳에서는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제한하는 일부 규정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이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문제의 발단은 사실 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호황이었던 건 20년에서 21년도였습니다. 이때는 진짜 너도 나도 막 분양을 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몰려들 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만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실제로는 투기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실제로는 사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굉장히 쉽게 허위로 발급을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던 거죠. 그때 당시 어떠한 투자자 A씨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A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식산업센터 당시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사업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요거가 이제 가격이 오르면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전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사무용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들어와서 사업 활동을 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입주 기업이 생기면 세를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월세나 전세로. 근데 이제 호황이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지금 25년 됐는데 공실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A씨 같은 투자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구나, 골칫거리가 됐구나, 빨리 이거를 처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뿐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든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대금이 10억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걸 처음에 내고요, 맨 처음에. 그다음에 중도금이라는 걸 내고요. 마지막 남은 돈, 그러니까 잔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라 그래서 1억 정도 될 거고, 잔금은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4억 정도가 중도금이 됩니다. 계약금은 냈고 중도금도 냈어요. 근데 이제 잔금 낼 때가 되는데 이게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호황이 막히니까 생각보다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그때 이런 A씨 같은 이제 투자에 허덕였던 투자자들 노리고 한 분양대행사가 접근을 합니다. 이 분양대행사가 A씨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금을 마련할 방법을 알려줄게. 한 3차례 갔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다가 이제 합법적이라는 얘기도 수차례 하고.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방법이 이제 좀 기가 막힌데, 지식산업센터 여러 개를 더 전매받으라는 거예요. 더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니 하나 있는 것도 지금 처리를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더 받으라고? 왜? 이랬더니 분양대행사가 지식산업센터를 받으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짜 돈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어차피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주고 있는 물건을 여러 개가 있는데 너가 그걸 잠깐 받아가고 이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이걸로 너가 부족했던 잔금을 치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환급되는 부가세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너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겠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가져가고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아서 잔금을 치르라. 부가세 환급받겠는 거 알겠는데 이 각각을 다 받으려면 내가 중도금 대출 하나씩 다 일으켜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다 덤톡이 내가 쓰라는 거냐. 그래서 이 분양대행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이 추천해준 이 지식산업센터를 가져갈 실입주 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 기업들은 사업할 아이템도 있고 돈도 다 돼 있는데 사업할 공간을 마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를 좀 해줄게, 다리를 놔줄게. 너희가 잠깐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있다가 이 부가세를 환급받고, 물론 중도금 대출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늦지 않게 이 실입주 기업으로 다시 요거를 전매를 해줄게, 넘겨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못 구한 사무실을 구해준 게 고마우니 이 부가세를 다시 자기들한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속이 됐다고 분양대행사는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출도 실입주 기업이 다 채무도 가져갈 거야. 너는 가운데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계속 들으시면서 사실 조금
이상해요. 너무 장황하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한 거냐? 딱 봐도 이상한 냄새가 좀 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이 부가세 환급이 됐어요, 실제로. 한 채당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실입주 기업이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얘기를 해뒀다고 하니 일단 부가세 환급 받으니 돈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경제시장이 호황이 되면 이 실입주 기업을 구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정말 이 실입주 기업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약속했던 이런 전매 같은 것들은 없었고, 그래서 원래 처리를 하려고 했던 잔금도 처리를 못했고, 이 환급받았던 부가세만 환급을 받았을 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요 중도금 대출은 다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거죠. 중도금 대출만 9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대금으로 따지면은 22억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좀 수상한 정황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한 떠넘기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아까 A씨 같은 투자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A씨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산업센터에 더해서 분양대행사들이 몇 개를 더 줬어요, 막.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다 일으켜야 되는데 A씨는 이 중도금이 다 은행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대출을 무제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어떻게 하냐? 승인이 난 물건은 이 A씨 같은 사람한테 떠넘기지만 승인이 나지 않은 물건들, 넘기려고 했으나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걸 받을 수 없게 된 지식산업센터 물건들은 A씨 같은 다른 투자자 B씨를 찾아서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전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대행사 입장에선 이 각각의 분양 성공을 시키면 건당 얼마씩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시행사가 수수료를 내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A씨가 못 받게 되면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투자자 B씨를 찾아서 넘기고 이 사람한테 똑같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매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중도금 대출이 안 일어난다, 그럼 이거는 또 다른 투자자 또 C씨를 향해서 또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나면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으로 명의 변경 해드리는 경우인 거고.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법은, 근간이 되는 법은 산업집적법이라는 법이에요. 이거를 관할하는 중앙정부부처는 산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근데 정부 부처가 뭐 속속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 감독할 행사 주체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각 지자체입니다. 정확히는 기초지자체, 시, 군, 구 이런 데들이죠.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무더기로 가지고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거고, 그럼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준공 승인까지예요. 건물을 짓는 것 자체에만 승인의 권한이 있지,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각각의 개별 사무실들이 어떻게 전매되거나 투기에 악용되거나 이렇게까지는 개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전매에 좀 제한을 두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매 제한을 굳이 두지 않은 이유도 다 취지가 그거죠.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구애받지 말고 아이템만 있다면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취지로 이런 걸 마련해 둔 거긴 한데, 지금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초기에 도입한 그 도입 취지를 존중한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을 할 기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